배심원다는 경우에도 자칫해서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제가 그 정강방위 관련된 영상 하나 찍었었습니다. 잘 인정 안 된다고. 그걸 찍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강방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20세 딸을 집에서 나가는 20살짜리 딸을 위해를 가하려는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 만 38세 아들이 20세 딸을 위협하려고 하자 딸이 아빠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 38세 남성이 팔을 잡고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니 딸이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이게 비상 상황이구나 해가지고 죽도를 들고 현관문을 나오려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죽도로 때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감싸다가 어머니도 맞은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들은 이제 갈비뼈 나가가지고 6주 상해가 나왔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거 막다가 3주 상해가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 배심원들은 정당방위는 아니고 면책적인 과잉방위를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랑 이제 과잉방위가 어떻게 다르냐? 정당방위는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과잉방위는 이제 그 책임이 없어지는 면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판결은 과잉방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임을 면제시킨 것인데요. 사실은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면 위법성까지는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책임이 면제된 것과 위법성이 면제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중에 이게 위법성이 없어지면은 아예 그냥 그 행위를 해도 처벌도 안 되고 아무런 어떤 그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책임이 이제 조각됐다라고 하면은 이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상으로는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요건되는 사실로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성이 지금 인정되고 책임만 지금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상에서도 그 위법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위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민사상 위법성과 형사상 위법성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같게 볼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에는 뭐 딱히 이제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냐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형사법을 배울 때 그 구성요건 안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막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 그 안에 고의가 숨어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고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또 거기서도 또 고의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책임을 없앨 때도 약간 고의가 없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새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고의 과실을 탈락시키는 데 있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고의와 과실이 탈락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안 나오고 그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뉴스화가 되었다면은 이런 느낌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아버지란 사람은 그 공동주택의 집주인이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 세입자거든요. 이게 아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뭐 더 많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좀 본인의 상해 정도를 진단을 받을 때 축소시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 이 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아마 탄원서까지 아마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 모성애가 돋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됐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만 37세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도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그 아버지에게 면책을 판결을 하고, 또한 그 법률 전문가인 판사도 면책을 인정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미 그런 이제 딸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아버지는 쌓인 상태인데 딱히 그걸 갖다가 이제 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든지, 또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심원들에게 어떤 것이 더 많이 어필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업병은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양쪽 입장을 다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배심원단의 경우에도 자칫해서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정황들이 제출돼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참여재판을 억울하다는 심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섣불리 신청했다가는 이게 굉장히 큰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민은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딸을 위협한 남자를 죽도록 팬 아버지에 관한 어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죽도로가 죽도록으로 읽혀가지고 처음에 진짜 죽도록 팬 줄 알았습니다. 와, 죽도록 팬인데 무죄가 나왔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6주면 좀 많이 아프게 맞은 겁니다. 죽도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아프게 맞은 건데 죽도록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이례적이다. 본인의 행동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의해라.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내 경우와 같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지는 반드시 이런 그 사건을 접할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박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는 거죠. 네, 오늘은 이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강한 그런 방어 행위를 보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